자, 이 글에서 다윈이라고 하는 것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오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대다수 가지고 있는 통념을 소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타고난 유전자, 다시 말하면 내 몸 안에 있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진화에서의 중요한 원동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란 색깔로 한 거고, 그래서 엄격한 다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 환경적인 위협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hreat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 위협이니까 보라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이 전혀 성립이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결국 진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 is unbiological 이라고 했을 때 가짜 주어고 투부정사 진짜 주어거든. 설명하는 거 뭐를? 행동적인 변화를 뭐로써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다, 생물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동이 변한 게 뭐 때문이다? 유전자가 변해서 그런 거다 라고 거기서부터 생겨난 거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 변한 것은 뭐 때문이 아니고 유전자 변화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genetic change도 무슨 색깔 해야 돼요? 파란색.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하진 않는데 여기서 보면은 domain specific brain modules 무슨 말일까요? 어떤 영역과 관련된 너네 알고 있지 뇌가 말을 담당하는 부분,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 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domain specific이라고 한 거거든. 그런 뇌 묘들이 갑자기 출현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다? non-biological. 논리적인 오류다. 즉 유전자가 먼저라는 건 틀렸다 이 말인 거지. 이해했어요? 저거 해석이 뭐예요? 도메인부터 모듈스까지. 영역 특정적 뇌 모듈.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게 뭔지 알아 얘들아? 모듈 소파 들어봤어? 소파가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딱딱 쪼개져 있어가지고 세 개를 이렇게 이어 붙여도 되고 기역자로 놔도 되고 디귿자로 놔도 되고 하는 걸 모듈이라고 하거든. 아,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유전자가 먼저라는 건 비생물학적 설명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진화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대. 왜 뇌가 진화하는지를. 왜 뇌가 진화하겠어? 당연히.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뇌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만 발견된다? 움직이는 동물들에게서만 뇌라는 게 발견이 된대. 그러니까 움직여야 뇌가 필요한 거고 뇌가 필요하다는 건 움직이는 생물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래. 자, 그러면서 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행동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behavioral adaptation이 문장의 주어고요. is가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being으로 들어가서 분사 구문이 들어간 것뿐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immediate, 즉각적으로 적응을 하든 아니면 non-random, 그러니까 즉각적이면서 랜덤이 아니래. 무작위가 아니래. 무작위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식으로 행동에 적응을 하는데 그것이 vastly 아주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뭐보다? genetic adaptation 유전 적응보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유전자보다 적응하는 게 효과적이. 그러니까 뇌는 뭐를 위한 거라고? 행동을 위한 용이고 그리고 행동이 적응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적응이라는 건 뭐에 적응하는 거겠어? 환경의 변화에 환경적 위협에 적응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어떻다는 거야? 행동이 적응하는 게 유전자가 적응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왜게? 넌 혹시 그거 알고 있니? 지금 우리 뇌는요 20만 년 전의 뇌와 거의 비슷해요. 20만 년 전에 뇌가 있었어요? 있죠. 있는데 20만 년 전 인류의 뇌의 구조나 유전자 구성과 지금의 우리의 뇌가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유전자가 어떤 환경에 적응하고자 진화하는 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행동적 적응은 어때 얘들아? 빨리
빨리 되잖아,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efficient 하다라고 표현한 거야. 아,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뇌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서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야. 어디에? 환경적 위협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 인간이 그러니까 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변화를 할 때 유전자가 먼저 변화한다, 행동이 먼저 변화한다. 행동이 먼저 변화한다.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가 위협이 와야 돼? 환경적 위협이 왔을 때 뇌보다 행동이 먼저 변화한다. 즉 행동을 먼저 바꾼다는 거야. 네. 이해했어? 네. 자, 계속 가볼게. 그래서 만약에 그 변화가 성공적이라면 무슨 말이야? 성공적으로 행동을 변화시켰다면 그러면 그 새로운 행동이 나타났을 거고 그 행동에 대한 genetic adaptation, 유전적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천천히 뒤를 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야? 환경이 위협이 되면, 위협되는 상황이 오면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새로운 행동에 적응하는 게 바로 나중에 그렇지 유전자의 적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감사. 그러니까 이거 순서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 와, unbelievable. 자, 그래서요. 그래서 뭐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야? 동물은 이 버브는 거의 일형식 동사로 진화하다로 쓰이는데 나는 지금 22년 수능 영어 가르치면서 진화시키다라는 삼형식 동사로 본 건 처음이야. 와우. 왜요? 근데 언어도 변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대충 해석하면 돼. 동물은 carnivore teeth를 진화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decided 뭐라고 결정한 거야? 아, 고기를 먹는 게 좋겠구나 라고 결정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행동을 바꿨어요. 유전을 바꾼 게 아니라. 그렇지. 이빨을 먼저 진화시킬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유전적 변화잖아. 유전적 변화를 먼저 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고기를 먹는 게 좋겠어 라고 행동의 변화가 있고 나니까 그 고기를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고기를 먹기 위해 최적화된 카니볼 육식의 이런 의미잖아. 그런 이빨이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빨 생기고 고기 먹기 시작?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다윈주의 꼭 알아두세요. 자, 신다윈주의는 뭐냐면 다윈이 어떤 걸 주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기적 유전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 유전자가 모든 걸 지배한다. 그래서 나는 이기적 유전자 책을 읽고 나서 이 모든 세상이 유전자로 설명이 되는 거야. 너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유전자. 유전자가 지배하는 거야. 그 유전자는 니네가 이게 공부하는 게 이 생활 환경에 더 알맞다고 생각하고 이 생활에 이 환경에 이 모던 월드에 적응해야 너네가 자손 낳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볼드윈 이펙트라고 있는 게 얘는 뭐냐면 행동이 먼저고 유전자가 그 다음이다.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학습이 진화의 방향을 유도하더라. 알겠어요. 선생님 왜 이거 설명하는 거게? 수능에 나왔거든. 요번에요? 지난 몇십 년간. 그래서 연결하라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읽는 게 되게 편하잖아. 너네가 이 지문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는 다윈주의를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인 거야 지금. 아, 맞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글이 뭐야? 통념이야.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 즉 유전자가 진화를 이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원동력은 어디다? 환경 위협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 위협에 대해서 어떻다고 했어? 변화를 하는데 뇌가 왜 얘기가 나온 거야? 행동. 움직이는 동물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필요한데 그 뇌가 결국 뭘 관장하더라? 행동을 관장하더라. 그래서 인간이 유전자가 먼저 적응하더라? 행동이 먼저 적응하더라? 행동이 먼저 적응하는데 그건 즉시 일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어때? 무작위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막 랜덤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 위협이 있으니까 그거에 반응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효율적이야. 왜 효율적이야? 유전자보다 훨씬 더 환경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행동이 먼저 변화하고 유전자가 나중에 천천히 따라오죠. 네. 그래서 예시로 뭐가 나왔어요? 이빨 육식 아니고 육식이라는 행동 이후에 이빨이라는 유전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내용 한번 정리돼요? 자, 그럼 그림 가볼게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은 뭐예요,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의 원동력이다. 그거 아니고 뭐가 맞대요? 환경. 환경적인 위협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엄격한 다윈주의다. 그거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을 쓰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비바람에 적응하게 된 이런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행동의 변화가 먼저다. 그리고 나면 유전적 적응. 그러니까 유전적 적응이라는 게 뭐야? 유전자 변화하고 진화지? 그게 따라오게 된다. 그치? 제일 그림 좋다. 어? 그림 좋다. 그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행동적 변화의 특징을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즉시 일어나고 랜덤 아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빨이 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나니까 이빨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여기 으렁거리고 있는 거 보이죠? 귀엽다. 원래 좀 더 빨리 했다. 오, 니네 이해 잘한다. 주제문 완성 가볼게요. 자,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에볼루션을 드라이브하는 건 바로 뭐다? 환경적 위협이다. 그리고 이 환경적 위협은 누가 끌고 가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행동. 그렇지. 행동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뭐보다? genetic change보다. 됐죠? 네. 자, 그래서 프로펠이라고 하는 게 추진하다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 프로펠러. 그러면 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환경적 압박. 이번에 threat 대신에 pressure이라고 쓴 거 괜찮죠? 그리고 빠른 행동적 변화가 있고 그것이 pave the way for. pave the way는요, 길을 닦아주는 거거든. 포장도로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더 느리게 따라오는 유전적 적응의 길을 열어준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진화 역학은요. 역학 좋아하잖아요. 뭐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요? 즉각적이면서 랜덤이 아닌 비무작위적인 행동의 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죠? 여러분 이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맞아. 플라스틱에서 온 거야. 플라스틱이 왜 인류의 축복인지 알아요? 저주이기도 하지만 잘 안 썩어. 많이 써. 그래서 인류의 저주이기도 하고요. 편에서. 플라스틱은요.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든 다 녹여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연하고 잘 쓰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플라스틱3라고 하는 걸 가소성이라고 하거든. 가소성.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본문에 어떤 표현을 내가 플라스틱3라고 바꾼 거야? 그렇지. adaptation을 가소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F로 시작하는 단어랑 동의로 갈 수 있겠네. 플렉시빌리티. 오. 와! 미쳤어 너. 근데 얘들아 더 미치면 안 돼? 카드 좀 적자. 분명히 날 것 같지 않아? 뭐가 유연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야? 유전자가 유연해서? 행동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서잖아. 카드 아까 써준 거 쓰면 되지. 앞에다가 가소성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plasticity, adaptation, flexibility 이런 거 써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flexibility까지 갈 수 있어야 진짜 문해력이 좋은 거야. 인정? 다음. 근데 요거까지 써주면 안 돼? 얘도 조정이잖아, 조정. 네. 조절. 얘까지 갈 수 있겠다, 그지? 내가 이거를 만들 때 얘들아, 너네에게 동의어를 주는 걸 전제하고 만드는 거야. 너네 학교가 동의어를 많이 쓰잖아. 그리고 니네 어휘 문제 틀려봤잖아, withdraw. 저도 맞았는데. 축하합니다. 물어봤죠. 감사합니다. 물어봤. 자, 두 번째 거 가볼까요? 네. 빨리. 네. 자, 이 글은요, 글쓰기에 관한 글이고요. 글쓰기의 근본적인 위협은요, 바로 대디하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가장 간단한 선택이야. 예를 들면 regarding은 뭐뭐와 관련한 이라는 의미의 about이랑 같은 의미고요. wording or punctuation 그러니까 단어를 뭘로 선택하지? 구두점을 어떻게 찍지? 와 같은 가장 간단한 선택조차 때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미리 선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너의 독자들에게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너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unfair. 공평해. 공평해 보이지 않고 너 억울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워딩 선택이나 펑츄에이션 같은 간단한 선택만으로도 큰 편견을 만들어서 그 독자들이 너를 싫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거 거의 필터링이잖아. 무슨 얘기? 그 필터링
차라리 앞에서 했던 거. 그럴 수 있겠다, 그지? 예를 들어서 look again 다시 한번 봐보자. look at 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보다 이런 의미죠. old grammar rule을 보자. 근데 그 옛날의 문법이 뭐냐면 forbidding the splitting of infinitive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 뒤에 보이지? 아 여기 안 나온다. 투부정사가 보면은 얘들아 to forbid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게 쓰는 게 투부정사지. 근데 이 사이에다가 뭐 immediately라고 내가 부사를 많이 넣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투부정사가 쪼개졌지. to하고 forbid하고 쪼개졌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분리부정사라 그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면 옛날에는 안 됐어. 근데 요즘에 좀 보게 될 거야. 선생님이 대학생 때는 이거 안 된다고 배웠거든. 근데 요즘에 스쿨 그래머에서 인정해주고 있어. 근데 올드 그래머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괜찮은 거니까 너네가 만약에 작가라고 했을 때 분리부정사를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fter decades of telling students 이때 오형실수였어. 학생들한테 never split an infinitive.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니? 투부정사는 to와 동사 사이에 부사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배웠어. 그치? 그랬을 때 대부분의 장문 전문가들이 이제는 뭐라고 인정해? 아, 이제는요, 그렇게 분리부정사를 써도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법적 범죄는 아닙니다. 이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리부정사가 안 된다고 배웠는데 요즘은 어때? 분리부정사 오케이 이런 분위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역시 어떤 상황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는 거죠. 너가 어떤 포지션 페이퍼를 쓰는 거야. 내 어떤 입장을 밝혀주는 그 논문을 글을 쓴 거고 그것이 뭐 하려고 노력하는 논문이었냐면 여러분의 City Council of the Need가 되겠죠, 그죠? 미안해. Convince A of B죠. A에게 B를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Convince A of B. 그래서 여러분의 City Council, 그러니까 시청의 의회가 있잖아. 시의회에게 투부정사의 필요를 설득하려고 하는 글이라고 해보자. 뭐가 필요해? Hire security personnel for the library. 도서관에 보안 요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입장 성명을 쓴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네. 그리고요. Half of the council members, 그 시의회의 절반이 그 사람들이 the people you wish to convince, 너가 설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문장의 주어고요. remember가 동사예요. 그 사람들이 8학년 때 배웠던 선생님의 경고, 분리부정사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문법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어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니? 너가 그들한테 introduction에서 The library are compelled to always accompany visitors to the rare book room because of the threat of damage. 예시든 거지? 사서들이 강요받는다. 뭐 하도록 해서 투부정사 써야 되는데 투부정사 사이에 뭘 쓴 거더라? always를 써서 분리부정사 썼다고 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된다. 그들의 관심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가 읽겠는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딱 시의원들이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분리부정사가 딱 나와버렸어. 얘 이거 뭐 이상한 거 썼네요. 뭐야 맞춤법, 문법도 다 틀렸잖아. 하면서 어떻게 하게 되겠어? 걔를 제외시켜요. 그렇지. 첫 번째 문제는 뭐랬어?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라고 했지. 너의 글에 호감을 느껴? 아니요. 비호감이 딱 돼버리는 거지. 아무리 장문 전문가들이 이제 괜찮아. 짜장면이라고 해도 되고 자장면이라고 해도 돼.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자장면이라고만 발음해야 된다고 배웠어. 그러면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요즘 짜장면 물가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어때? 짜장면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딱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because of 뭐 때문에요? Automatic recollection of what is now non-rule. 이제는 비규칙이야. 뭐가? 분리부정사가. 즉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그런데도 자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이거 틀렸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들이 집중력을 상실하고 그 글을 읽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야. 그래서 it is possible. 가능하다. In other words, 제가 재진수라고 했죠? 재진수라는 거 뭐 있었어요? That is to say가 있었죠?
그 다음에 namely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뭐가 가능해요?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입니다.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쓰기 중요해. 근데 그래도 여전히 어떨 수 있어? 너의 독자들의 정확하게 쓰고도 독자들의 개념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뭐에 대한? 여러분의 언어 능력에 대한 독자들의 개념이 있지. 분리부정사 썼어? 이게 문법 안 맞췄네? 이런 식으로 그런 언어 능력이 손상되었다라고 offend,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맞게 써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글쓰기는 지뢰밭 같아. 문법적으로는 맞아도 독자 머릿속에 옛날 규칙이 그대로 있어서 그 지뢰를 밟는 순간 어떻게 된다? 신뢰를 날려버릴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려운 글은 아니고요. 그림만 잠깐 살짝 보고 갑니다. 자, 보래요. 옛날에 뭐라고 배웠어? 절대 부정사를 쪼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라고 8학년 때 배웠어. 그 기억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은 grammar crime이 현재는 아닌데도 전혀 아니잖아? 전문가들도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어때? 시의회 사람들이 딱 읽었을 때 별로야 라고 자동적으로 이 문법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너의 입장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글의 흐름입니다. 됐죠? 마지막입니다. 레전드 10분 안에 끝났다. 아유 어렵지 않아서. 자, 가볼게요. clarity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clear에서 왔고요. 그렇지. 요 단어가 여기 갈 수 있어야 돼. 우리 2학기 1차 때 represent 가지고 어떻게 썼어야 됐어? representation. 어이구 잘하네. 이렇게 가서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clear를 가지고 clarity로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스펠링이 오지죠? 진짜 어렵잖아. 입 대고 R-I-T-Y로 가야 돼요. clarity. 그거는 리더들이 성취하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해서 for a leader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리더는 명확성을 얻기가 힘들다. 자, 라고 하면서 concerns of the present, 현재에 대한 걱정이 더 커 보여. 뭐보다? That lie farther away. 더 멀리 있는 더 큰 관심, 걱정보다 더 커 보인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하는 거야? 현재의 걱정이 언제적 걱정보다? 미래의 걱정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들은 본질적으로 뭘 보여줘? 더 큰 복잡성을 보여줘.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 얘들아, 여기서 whose 나온 거 보이지?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whose가 나온 다음에 다시 명사가 나오는 구조가 되는데 여기는 콤마를 찍었을 뿐이지만 이 둘의 명사가 뭐뭐의 라고 소유로 해석이 돼. 1번 명사에 2번 명사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누구의 많은 변수들이겠니? 복잡성의 변수일까? 아니 복잡성의 그 다양한 변수가. 콤마를 왜 찍었는지 생각해봐. 결정하는 거. 결정이 많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서의 많은 변수들이 항상 같이 오지. 어떤 식으로? 리더가 성공하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 온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이야? 결정을 하는데 변수가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성공하기 쉽다 안 쉽다? 어렵다. 성공하려면 리더가 성공하려면 어떤 특정 방식으로 반드시 그 변수가 결합이 돼야 돼. 무슨 말이야? 변수가 결합이 된다는 게. 변수가 여러 개 터졌는데 그 변수들이 다 성공하려면 레고처럼 딱딱딱딱 맞아떨어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래서 compounding the difficulty now more than ever is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compound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가정시키다. 그러니까 파운드가 원래 1파운드, 2파운드 할 때 그 무게거든.
그래서 무게감을 계속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방금 설명 잘했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에르고노미스트들이 information overload라고 부르는 것이래. 정보 과부하다라는 거야. 인체 공학자들이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게 현재 어려움을 더 가져간다는 거지. 자, 조금 더 읽어볼게. 여기서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앞에 있는 information overload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그 정보 과부하에서 리더가 어떻게 돼? overrun with input. overrun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압도하다. 어? 압도하다. 압도하다지. 근데 이게 3단 변화가 overrun, overran, overrun이거든. 그래서 얘들아 압도되는 거라서 is overrun 이렇게 된 거다. 수동태 쓴 거 봐야 돼. 그러면 압도하다가 overrun이야. 그 사람보다 더 넘어서서 달린다 이런 뜻이거든. 압사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압도당하는 거야. 뭐로? 인풋으로.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information을 말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오는 거니? 이메일이나 미팅이나 폰콜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대시 앞에 있는 인풋을 수식해주고 있는 주관대잖아. 오직 어떻게 할 뿐이야? distract.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confuse. 사고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 her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리더의 사고나 이런 것들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야. 나는 너무 지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나 리더잖아. 내가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해. 아주 명확하고 분명히 결정하려고 하는데 좀 고민하려고 하면 전화 오고 고민하려고 하면 회장님이래. 대표님 잠깐 회의 좀 하시죠. 뭘 하려고 하면 뭐 답변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한테 정보 과부하가 오면서 명확하게 변수를 통제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응. 좋아. 자, 그래서 또는 이라고 하면서 alternatively가 나왔어. 우리 이거 외웠던 거 기억나요? 아니면 잘했어. 이거 무슨 뜻이냐면 instead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rather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뒤에 대안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렇지 않으면 리더의 정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fragment라고 하는 것이 부분, 파편, 조각이거든? 그 정보가 파편이 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머리에 다 안 남기는 거지. 그럼 조각 나 버리니까 미싱된 정보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이니? 위에서 여기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으로 who's 나온 거,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으로 where 나온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ich가 나온 거야. 보이죠? 좀 이런 원색적인 거 나왔으면 좋겠잖아. 싫어요. 싫어요. 야기할 수 있어. 누가? 리더가 fill in the gaps with assumptions. 아하. 확실하게 정보를 받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뭐 실장님한테 정보를 무슨 보고를 받았어. 정보를 받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머리에 미처 입력되기도 전에 막 전화가 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두 의논하지. 뭐 이렇게 되면 머리에 정보가 싹 다 뭐 있는 게 아니라 뚝뚝 끊기겠지. 그러면 정보가 뚝뚝 끊기면 블랭크가 있으니까 그 블랭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메꿔. 뭐로 메꿔? assumption. 아까 벌써 가정, 추측이지. 이런 게 아닐까? 팩트로 채우는 게 아니라 리더의 assumption으로 채워버린다는 거야. 근데 때로는 어때? 그런 줄도 모르고 가정으로 채워버린다. 그래서 명료성이 없다는 거네. 아, 그러네. 그래서 the merits of a leader's most important decisions by nature 본질적으로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잖아. 그치? 그런 결정의 메리트가 뭐야 얘들아? 장점 또는 특징 이런 의미지? 그런 것들이 보통 어때? Not clear cut. 명확하지가 않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수록 그 결정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오히려 그 정보가 파편이 나면서 그 구멍들을 메우려고 리더가 가정과 추측을 많이 넣어버리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결정일수록 모호해져 버린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instead 대신에 다시 한번 나왔지? 이러한 결정들이 뭐를 involve 포함해요? A processing of assigning ways to competing interests. 자, 얘들아 잘 봐. 일단은 여기서 assign A to B야. A를 B에 부여하다, 할당하다, 숙제로 주다야. assignment.
그러면 이때 to가 어디 애니까 투부정사야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지. 그래서 여기 ing가 오는 거야. 아. 그래서 이러한 결정들이 어떤 과정을 포함해? 무게를 주는 거야. 어디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 interest에. interest 1번. 흥미 2번. 이해관계. 아, 너 미친 거 같아. 미친 것 같아 오늘. 미쳤어. 이해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야 황대체? 손과 손에. 와, 기가 막히죠? 이익과 손해를 보는 관계야. 그러면 서로 이익이 충돌하잖아. 내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A라고 결정하면 B가 손해고 B라고 결정하면 A그룹이 손해지.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을 때 거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무게를 더 준다는 거지. 그러나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and 다음에 determining 왜 ing 왔는지 알겠지? 저거 부평열. competing and determining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determining 무엇을 결정하다 사명동사잖아? 여기가 목적어야. 여기 삽입이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 부분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아니에요. 이때 위치는 어떤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predominant 하냐, dominate 하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게를 준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당연히 결정을 할 때는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A가 맞아, B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리더가 무게감을 더 주는 걸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게 더 지배적인가, 어떤 게 더 대세고 어떤 게 더 우세한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거기다 무게를 더 주는 걸 거 아니야. 너가 두 개야 이렇게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런 걸 포함한다는 것이. 근데 중간에 뭐가 삽입된 거야? based on이나 upon이나 같은 거고요. some criterion. 어떤 기준이 있겠지 당연히 의사결정에. 그런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게 우세한지, 어떤 이해관계가 더 충돌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더 경쟁력이 있는지 무게를 더, 그러니까 중요성을 더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뭐다? 여기서 즉이라는 의미를 썼어. shades of gray. 회색 음영이라는 거죠. 흐려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A거나 B거나 사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린 거야 이게? 이렇게 겹쳐서 회색지대가 돼버린다는 거야. 즉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어떤 거랑 동의어야? 그 가정 거랑. 끼워 맞추는 거. 본문에 있는 단어로 말해줘봐. N? 뭐? 아니 N으로 시작해. Not clear cut. 그렇지. 야. 와 미쳤어. 오늘 아주 폼이 지대로네. 왜 저번 주에 안 와가지고. 마치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야? 비토벤이 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작곡가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 이건 또 뭔 소리야? 브람스도 좋은 사람인데. 그래요? 브람스 아니고 브라함인. 브람스네. 브람스 알지? 딴딴딴 딴딴딴 이 자장가 만든 사람. 아 든든든든든. 아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모르면 하는 거야. 얘들아 너네 학교는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잖아. 두 문제나 나오잖아. 근데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두 개가. 야 베토벤이랑 브람스가 누가 더 좋아 이렇게 되는 건 어때? 답이 없어. 이건 왜니까? 주관적. 개취니까. 그래. 개인의 취향의 문제잖아. 취향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 누구는 베토벤을 누구는 브람스도 좋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분법을 딱 사고할 수 없고 미묘하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Shades of Gray라고 표현한 거야. 그만큼 어떻다? 딱 떨어지지 않고 리더의 결정이 명료하지 지안. 않고 모호하다 이런 의미죠. 그럼 모호한 영어로 뭐예요? Ambiguous. M. 바보. 두 개 알아요. Ambiguous. Very good. 그 다음에 바보. ambivalent라고 알아요? 아니야. 그 다음에 vague라고 알아요? 네. 이 정도는 나와야죠. 여러분 빨리 써요. 이 단어에서 일단 MB 알아요 여러분? MB는요 2개라는 뜻이에요. BI만 들어가도 2개인 거 알잖아. 예스. 동그란 거 2개 달려가지고 바퀴 2개 달려가지고 가는 사이클 무슨 사이클? 자전거.
바이사이클. 그리고 바이서클이잖아. 바이는 두 개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value 뭐예요? value? 네. 그래서 가치가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양가 감정의 모호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vague까지 가는 것이. 얍. 썼어? 제발 동요 좀 외우자. 그래서 리더십 마치 뭐와 같다? 안개 속 운전 같아서 가까운 거는 선명해 보일 수 있지만 정보가 너무 많거나 부족해서 미래에 대한 결정이 회색 지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명확성을 리더가 획득하기가 어렵다. 근데 어떤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다? 자기가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때? 변수가 너무 많아. 또 어때? 정보가 과부하가 왔어. 네. 또 어때? 정보가 파편이 돼가지고 내가 추측과 과정으로 채워버리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베토벤이냐 브람스냐라고 하면서 판단이 회색지대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편향 저거 위에 편향이랑 그치. 그치. 과도한. 그렇지. 왜 명확성이 리더에게 어려운가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개념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현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견. 그 다음에 결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 변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 막 전화 오고 이메일 오고 난리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달했어? 조각. 데이터가 조각이 났어. 그래서 어떻게 돼? 어썸션으로 나도 모르게 그 갭을 채우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이 판단을 할 때 모호. 모호하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네. 저지문 체크할수 뭐예요? 판단을 불러온다 이런 뜻인데 야.